오늘은 8월 11일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자, 굉장히 좀 기대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또 역사적인 일이 좀 있었어요.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 거의 2년 만에 돌파가 됐다고 했던 것 같아요. 2년여 만에 2400포인트. 근데 2400포인트도 그때는 내려가던 과정에 2400포인트였지만 이번엔 올라가는 과정에서 2400포인트였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물론 너무 올랐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올라갔다라는 거, 하나의 어떤 그 단계를 또 돌파했다는 거,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것 같고요. 지수는 약간 변동성은 좀 보일 수 있습니다. 2300포인트 정도 수준이 지지선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 라인 때까지의 어떤 변동성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만기를 앞둔 상태에서 저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렇게 변동성을 좀 보이면, 또 주말까지 변동성을 보이면 또 애매한 장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만기일에 그냥 상방 쪽으로 베팅을 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부를 거예요. 네, 청가람님 어서 오시고요. 모수환님 반갑습니다. 백여부자님 오셨고요. 이치카님, 하니리치님, 그리고 황금대추님, 백마사님, 실크로드 1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복 받으시고요. 네, 게스트분들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하시면 더 행복하실지도 몰라요. 네. 자, 유튜브 계신 분들 보겠습니다. 건물주 대구파님 오셨습니다. 1바네요. 네, 1바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요. 화수분처럼님 어서 오시고요. 자영님 반갑습니다. 수산펭귄님, 김순진님, 네 아주 순진하신 분 오셨죠? 네 생생부자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모두 네 좋은 일도 많이 생기실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댓글을 쓰신 분들, 인사하신 분들은 더 좋은 일이 그냥 곱빼기로다가 막 생기실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써도 소용 없어. 어차피 인사 안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네 오늘 뭐 근데 오늘 하루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종목들 보시면 여러분 보유하고 있던 포트폴리오 물론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코스피는 올랐지만 코스닥은 내렸거든. 그래서 항상 이제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이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가 중심이냐 중소형주가 중심이냐 이거는 다른 의미로 해석했을 때요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내리는 현상이 시장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또는 코스닥이 오르고 코스피가 내리는 것은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내려가요. 또는 코스닥이 오르고 코스피가 내려갑니다. 이런 것은 시장이 좋다는 것일까요? 나쁘다는 것일까요? 이명승님 어서 오세요. 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바네사님도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어. 그죠? 아무 생각 없어. 네, 우리 모수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좋다. 네, 사실 정답은 좋다입니다. 총알 충전님 어서 오세요. 왜 좋은가? 네, 건강해지는 거. 그것도 맞아요. 건강해진다. 뭐 다 맞는 이야기인데 유통맨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반가워요. 네, 어, 왜 코스피만 오르고 코스닥은 내려가는데 뭐가 좋은데? 왜 좋은데? 이거 왜 좋은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평범한 부자님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왜 좋다고 할까? 아니지. 왜 좋은 걸까? 네. 여기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 있죠. 네.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해요.
뭐가 딱 떨어졌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 또 그것에 대한 원인, 또 그것에 대한 원인, 막 이렇게 막 계속 까부셔고 들어가야 돼요. 양파 껍질 벗기는 것처럼 벗기고, 또 벗기고, 벗기고, 벗기고. 그럼 결국에는 양파 안에 심지가 나오겠죠. 결국에는 끝나겠지. 네. 그런 것처럼, 왜 이건 좋은 걸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스피가 올라가고 코스닥이 내린다. 누군가에겐 나쁜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오르고 코스피가 내린다. 누군가에게 또 좋은 거고 누군가에게 또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네, 반일사님이 코스피는 경제가 좋다는 거고 코스닥은 중소기업도 수익이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경제는 좋아서 코스닥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코스닥이 내려가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일까? 아, 혼란스러워져. 헷갈려요, 막, 그죠? 이호철님 반갑습니다. 헷갈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돈입니다, 돈. 시장에 참여한 돈. 네. 시장에 참여한 돈. 코스피는 경기회복, 대형주, 뭐, 우량주 등등이겠죠? 코스닥은 개별주, 테마주, 뭐, 그래도 뭐 있을까요? 뭐, 등등. 네. 중소형주, 성장주, 뭐 벤처 등등등등등, 네, 등등등, 이희 등등. 양 시장이 성격이 달라요. 네, 성격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저렇게 딱 구분을 짓는 것보다도 더 크게 구분 짓는 것은 뭐냐면, 코스피는 대형주, 코스닥은 소형주, 이런 식으로 구분도 많이 짓죠. 물론 코스피에도 조그만 거 있고요, 코스닥에도 큰 놈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것은 코스피는 대형주, 우량주, 코스닥은 소형주, 뭐 부실주는 아니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기술주, 뭐 이런 식으로. 네, 뭔가 타겟팅이 따로 이렇게 좁게 들어가는 그런 거. 코스피는 넓은 거, 코스닥은 작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랑 돈이랑 뭔 상관인데? 자, 일단 시장에 돈이 들어와요. 시장에 돈이 들어와요. 맹구 가는 것처럼. 선생님, 하늘에서 눈이 와요. 똑같은 거죠. 네, 시장에 돈이 들어와요. 일단 돈이 들어왔어. 넘쳐나요. 시장에서 돈이 넘쳐난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내가 지갑을 딱 열었는데 항상 없었던 지갑에 돈이 들어있어. 이거 뭔 일이지? 꽁돈이네? 네. 오, 지갑에 돈이 들어있어. 이런 일이 있네? 무슨 생각 들까요? 어느 날, 네. 어느 날 지갑을 열었는데 돈이 들어있어요. 누군가가 용돈 쓰라고 줬겠죠? 네. 오민정님 반갑습니다. 누군가 용돈 쓰라고 줬을 거 아니에요? 뭐 와이프분이 주셨던 아니면 남편분이 주셨던 간에, 에휴 불쌍하다 그러면서 이제 먹고 떨어져라. 네, 돈을 줬을 수도 있고, 혹은 내 비상금을 찾아가지고 네, 반띵해서 절반을 주머니에 넣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반은 내 거 이렇게 써있는 쪽지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갑을 열었는데 돈이 있어. 돈이 딱 들어있어. 그럼 어떤 생각 들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돈이 있으니까 저축해야지. 손 들어보세요. 와, 돈 생겼다. 저금해야지. 네.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네. 그것도 뭐 한 10만원, 20만원 다니면은, 네, 그 저금하려고 생각하시는 분 자체가 없습니다. 이걸 어디다 쓰지? 네. 이걸 어디다 쓰지? 이 생각 하시잖아요. 뭐 사 먹지? 네. 오늘은 한 잔? 네. 네.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돈 생겼다. 한 잔 빠라 삐리뽀 해가지고 또 만나서 그냥 또 마시고 돈 다 쓰고, 돈 이제 다 쓰고 나면 이제 빈털터리 돼가지고, 네. 또, 어, 또 슬픈 일이 생기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돈이 생기면 이걸 어디다 써야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디다 써야 되지?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 뭐 하냐면, 뭐 할까요? 뭐 살까 합니다. 뭐 살까? 네.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온 이유.
주식을 살려고. 뭐 너무 간단한 얘기죠. 네.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온 이유는 주식을 살려고 그런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 주식을 안 살려는데 뭐 하려고 돈을 갖다 집어넣었을까? CMA?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수금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다. 또 주변 자금의 증시의 그 주변 쪽으로 이제 뭐 CMA부터 해가지고 증시 주변 자금이 굉장히 많다. 이건 뭐냐면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내가 주식을 사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돈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들이 뭐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겠는가. 그죠? 뭐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을 사야 하는데 어떤 주식을 살까요?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것. 여기 정답이 있어요. 자,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것. 자, 지금 저 위에 올라가서 보면 코스피는 뭐라고 했죠? 경기 회복. 그 다음에 코스닥은 테마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서로 갈라졌어요. 다우지수는 1.3%는 올랐는데 나스닥은 0.3%인가 하락을 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일까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지난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버렸어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경기 부양 이렇게 하자. 너희들 지금 실업수당에 대해서 정해주지 않았는데 원래는 600달러였지만 400달러 줄여서라도 지원해주자. 서명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행정명령이라는 것은요, 연방정부, 즉 지방정부의 그 지원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미국이 51개 주로 나눠져 있죠. 그 정부들이 그 각 주에서 이런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명령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정부와 우리 공화당, 특히나 트럼프는 이렇게 여러분들, 실적자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빨리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11월 달에 있을 대선 때문에. 자, 그러면 민주당도 대선에서 일단은 나와야 되잖아요. 대선에서 뭔가 승리를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민심을 잡아줘야 돼. 트럼프는 못됐어요. 공화당은 잘못해요. 막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정치인들의 숙명이자 유일한 그 월급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상대편 정당 헐뜯기.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유일하게 하는 월급 받고 하는 행동이죠. 업무야 업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제 사실은 민주당하고 트럼프, 즉 정부가 먼저 선수를 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합의를 안 해줍니다. 네. 그럼 사실 민주당이 우스운 꼴이 되는 거거든요. 나 사실 그거 아닌데? 하면서 우스운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냐면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불발이 됐어요. 안 할래! 서로 조건이 안 맞은 거죠.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긴급 재난지원금, 긴급 재난지원금. 이거는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경기부양책 안에 하나의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또 이제 실업수당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자들에게 돈을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건데 주기는 주는데 반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는 그 정도는 마음에 안 든다. 조금 다른 조건으로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딴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이유는 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민주당이 하나 안 하나 봅시다. 뭐예요?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죠. 야, 니네 빨리 합의를 해라. 자, 그러면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은 어땠어요? 시장에 긍정적이죠. 이 이야기를 그 지지난
어제였나요? 이게 아침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경기 부양이 되더라도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인다. 왜냐면 지금 공화당이 내세운 조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도 괜찮겠네? 이 생각 들 수 있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여기서 움찔해가지고 합의를 했어.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경기 부양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기 부양에 대한 종목들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보잉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맥도날드였나요? 뭐 하여튼 네, 소비,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기술주들이 애플, 마가 애플, 아마존, 구글, 그 다음에 A는 뭐지? 그 다음에 A가 하나 더 뭐였지? 마가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맞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네, 맞나? 맞게 얘기했어요? 네, 아무튼 아마존하고 애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가입니다. 마가. 기술주들이 모두 다 1000조원 시총 달성. 네, 1000조원대 시총을 달성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질주를 하죠. 기술주들은 나스닥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동안 나스닥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 되었다. 네. 근데 나스닥이 내리고 다우지수가 올랐어요. 무슨 일일까요? 기술주가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기술주를 팔고 어떻게 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주를 샀다. 자,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이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비슷합니다. 개별 테마주들이 그동안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코스닥은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차익 실현, 즉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매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올라온 곳에 대한 차익 실현이지 여기서 뭐 손절 매도나 이런 거 아닙니다. 코스닥 쪽에서 손절 매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잠깐만요. 카메라가 초점이 안 맞아서. 네, 됐지? 생각해보세요. 코스닥이 손실이 나가지고 매도를 쳤다. 그래서 마이너스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관점이 들어갔을 것이다. 아직 제약바이오 쪽 보진 않았습니다만 신풍제약이나 이런 거 계속 봐야 되겠죠. 신풍제약 좀 올라오긴 했는데 마이너스 데드크로스 나왔으니까 이거 끝난 거예요. 네. 신일제약 많이 떨어지네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시제. 네, 이제 이거 매도해야 돼요. 이해됐어? 이건 이제 매도해야 됩니다. 종가 기준은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드림텍, 뭐 이거 키트 관련한 종목이죠. 네, 이런 거 다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동안 많이 올랐어.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생긴 돈을 어디다 투자한다? 경기 민감주. 이거는요, 개인이 했을 수도 있고 외국인이 했을 수도 있고 기관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됐든 관계는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것을 사서 그쪽으로 옮겨주면 돼요. 그래서 뭐 자동차 쪽이 가장 많았겠죠. 자동차 쪽 관련 종목에 투자를 했더라.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왜 시장에 좋은 건가요?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이제 왜 시장이 좋은 건지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돈이 다른 데로 가지 않았다가 정답이에요.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이 내렸다라면 코스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코스피로 갔다. 코스피가 내리고 코스닥이 올라갔다 그러면 코스피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코스닥으로 갔다. 이게 핵심이에요. 돈은 시장에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시장은 좋은 것이죠. 돈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자꾸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샀다 팔았다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들은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증시 주변 자금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시장에 돈이 점점 많아져요. 경기 부양책 막 들어가요. 시장에 돈이 막 풀려요. 와, 너무 기가 막히죠. 이게 유동성 장세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좋은 것은 일단 알았어요. 시장에 일단 좋은 건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장이 좋은 건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시장의 돈들이 이렇게 자기 이걸로 막 돌아다니는 거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 돼. 어떻게 따라해요? 많이 오른 것은 팔고 아직 안 오른 주식은 산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코스피를 올리는 주식들, 업종들, 그것들을 사줘야겠죠. 물론 많이 오른 거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중소형주 개별주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중소형주 개별주들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서 또 질문이 생기죠.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중소형주 개별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앞서서 위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많이 오른 것은 팔자. 많이 오른 것은 팔자. 지금 현재 많이 오른 것을 팔았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거예요.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덩치가 커졌다. 시가총액이 커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은 팔아.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홀딩이지. 응?
있다면 홀딩. 왜요? 우리가 메뚜기씩 투자하지 말라고 했죠. 메뚜기 투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와, 저기가 잘 간댄다. 글로 가면 또 그쪽에 상투에서 물리고. 와, 저쪽이 잘 간댄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 상투가, 거기서 상투가 물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그냥 개기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르지 않았거나, 뭐 지지권대, 지지점대와 아주 가까이 있다면 그냥 냅두세요. 괜히 급등 종목군들 따라가다가 큰 코 다칩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당하고 있다면서요? 네, 코가 커가지고 자꾸 다친대. 네, 급등도 따라가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현대차가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얘는 왜 이렇게 자꾸 오르는 거야? 현대차가 오늘 또 미친듯이 많이 올랐어요. 어제 저는 절반의 매도를 일단 쳤습니다. 그리고 절반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절반의 비중 가지고 있는 것이 무려 수익률이 78%. 와우, 어마어마하죠. 레버리지는 근데 더 깜짝 놀랄 정도예요. 97%. 내일 아마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레버리지는 100% 인증 찍고, 네,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97% 수익이에요, 레버리지. 현대차도 80%인데 내일 한 번만 더 10% 정도만 올라가도 100% 도달하지 않겠어요? 네. 되게 웃기죠? 되게 간단해. 너무 웃겨.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수익률이 많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 아주 짧은 시기였죠. 아주 짧은 시기였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 20% 나왔나요? 네. 근데 갑자기 17만 9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18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수익률이 확 커진 거예요. 20%밖에 안 되던 게 50%까지 수익률이 늘어났어요. 덜 올라갔기 때문에, 아직 안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한 거죠. 근데 이 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달 이럴 때요, 코스피 지수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7월달 이럴 때 그냥 비리비리했죠. 네, 2200 넘어가냐 마냐 그거 가지고 말들도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요, 신나게 갔죠. 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코스닥이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아직 수익이 잘 안 나온 상태예요. 얼마 나오지 않았어. 또는 수익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주체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고, 수익이 안 나왔지만 팔고 넘어가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팔아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또는 계속 내리막길만 걸어가지고 가망이 없는 애들, 이런 종목들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종목들, 일단 뭐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요, 팔면 안 된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만 매도를 쳐서 내가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나지 않은 것들은 다음 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현대차도 그래서 굴곡의 세월이 좀 많았잖아요. 현대차도 여기 조정 들어가면서 야 이거 죽네 어쩌네. 네. 네, 출근 다녀오세요. 네, 괜찮아요. 녹화 방송은 항상 진행되고 있거든요. 녹화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녹화 방송 보실 때 이제 광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광고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광고를 스킵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 거 보기, 그 다음에 다시 되돌리기 이렇게 하면 뭐 광고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좀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꼭 제 얼굴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유튜브에서 녹화 방송 보는 것이 아니라
네, 88TV에서 녹화 방송 보시면 광고 없이 계속 들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또 여러 가지 이용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광고 정말 보기 싫다 그러면 유튜브 프리미엄인가? 네. 뭐지 그거? 그거를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 그거 결제하게 된다더라. 네, 저는 아직 유튜브 프리미엄 아닌데요. 막 공짜로 준다고 계속 날라와요. 5개월 공짜 막 이렇게 날라오는데 굳이 뭐 아직 생각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근데 어쨌건 녹화 방송 보시고 네,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이 이제 그 시장의 주체가 돼버렸잖아요. 자동차 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전기차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시장의 주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들이 많이 뛴 거예요. 순식간에. 네. 순식간에 많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종목을 가지고서 뭐 절반을 차익 실현을 하든 아니면은 더 위에서 차익 실현을 하든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여기 밑에 지점 요런 지점에서 코스피는 안 가고 자동차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코스닥만 가고 막 테마주 제약바이오 테마로만 막 집중되고 막 옮겨가고 싶었겠죠. 옮겨가고 싶지 않았으면은 사실은 그게 성인군자 이렇게 봐야 되나? 욕심이 없는 사람? 아니면 주식을 잘 몰라. 분명히. 아니면 단타를 못 치거나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저점권에서 내가 네 매도를 쳤다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우리는 버틴 거예요. 왜냐면 주식은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클. 이번에 이게 됐으면 다음에 저거, 그 다음에 그 다음번 또 이거. 이게 돌아오는 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올라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코스닥이 올라가고 코스피는 내려갈 겁니다.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취급하는 종목의 이 시장의 종목이 팽팽하게 수익이 많이 나왔어. 더 이상은 뭐 많이 터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눈을 돌려보니까 와 저쪽에 노다지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경기 부양이라는 어떤 그 타를 좀 쓰고 와야 돼요. 경기 부양이라는 거.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무방에서 진짜 리딩 너무 잘해드리지 않았어요? 이 무방 리딩만 보면 명품이지 이건 사실. 매수 보유. 네 명품이지 명품. 이런 리딩을 어디서 무료 방송에 듣겠습니까? 매도 정확하게 찝어가지고요. 네 성투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게 바로 나야. 미안해요. 네 주책을 좀 떨어야지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나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아무튼 네 그래서 어쨌건 저런 위치에서 제가 매수 의견을 계속 들 때 뭐라 그랬어요? 자동차주를 지금 여러분들이 사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경기 민감주다 이거예요. 자동차는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가 뭐냐? 이거 기억나시죠? 예민한 거 있지. 이렇게 조금만 건드려도 네 조금만 건드려도 막 이런 거. 네 이렇게 그냥 막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살갗만 스쳐도 막 그냥 네 그럴 때가 있지. 뭐 연애 초기에는 네 눈빛만 통해도 그냥 뭐 그냥 신혼 때는 그냥 밥 먹다가도 네 밥 먹다가 진짜 밥 먹다가 그러지 말자 인간적으로. 네 밥은 먹고 자 어쨌든 네 신혼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요 그런 거야. 민감한 종목들 민감주 즉 조금만 건드려도 뭔가 이제 불꽃만 튀겨도 그냥 확 반응하는 것들 그게 자동차예요. 네 70% 넘게 나왔죠 수익률. 맞아요 그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보너스로 간 것들 기아차 이런 것들도 수익 많이 나오죠. 기아차도 벌써 30% 넘게 나왔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가 매수한 종목들 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떼끼놈해요? 절대 안 그래. 왜냐면 남자는 말이에요. 아, 또 시작이냐고? 나 자꾸 설명하고 싶지 근데? 남자는 말이에요. 젓가락 된 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아, 이거 말고도 뭐 할 얘기 있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예전에 한번 내가 그 생각난 김에 퀴즈를 하나 내드릴까? 퀴즈? 써먹어. 이런 거 써먹어도 돼요. 이거 애들 지금 없잖아. 그죠? 애들 없지? 네. 써먹으란 말이에요. 흑인들이 사용하는 애들 빨리 보내. 지금 귀 다 막아놔. 흑인들이 사용하는 콘돔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흑인들이 사용하는 콘돔의 이름. 힌트는 4글자. 뭐 유니더스 이런 거 아닙니다. 유니더스 아님. 아님. 뭐 고무풍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 이런 거 다 아니야. 뭐냐면요. 그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긴급 소집. 뭐 일종의 아재 개그긴 한데요. 긴급 소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막 있죠. 그거 뭐야? 어? 그 뭔데? 왜 긴급이야? 막 그러는데 이걸 다르게 보여야 돼요. 긴, 급소, 집. 좋은 거 배웠죠? 이거 꼭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요, 지금 당장 안 웃기더라도요, 막 잠들려고 이렇게 누워있을 때, 생각나. 막 그러면서 이불을 막 발차고,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애들은 이해 못할 거야. 왜 이런 건지 이해를 못할 텐데, 그냥, 빨리 지울게요.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민감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민감주. 경기가 좋아질 건데, 경기가 좋아지면 얘네들은 반드시 올라갑니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뭐 치료제나 이런 것들,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심각하게 나왔어. 그러면 어쨌든 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약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치료제, 백신, 그 다음에 감염자를 알아내는 진단 키트 이런 쪽에서 주가가 아직도 이해 못했다고요? 아이고 참. 긴 급소 집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아이고 순진한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흑인들이 사용하는 진짜 이해 못해요? 진짜? 정말? 긴 급소. 에이 몰라. 이래도 모르면은 어쩔 수 없다.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백신이나 치료제 이제 알았나 보다. 백신이나 치료제나 이런 것들도 어쨌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또 정책 수혜주도 마찬가지죠. 정책이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국에는 그 정책이 계속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그랬어요. 뭘 언제부터 안 그랬다고. 그래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사놓는 거죠. 미리미리 사는 거야. 이걸 우리는 매집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뭔가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나 이런 것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전에 매수했었던 이유가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이 기조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다. 왜요? 경기는 이제 좋아지기 막 시작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매도했어요? 중간에 여기서 매도 안 했죠. 여기서 매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왜 매도했어요? 이격이 벌어져서.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지금 내가 만약에 코스닥 종목을 갖고 있어. 근데 코스닥이 좀 내려가. 뭔가 마음에 좀 안 들어. 내가 중성주 갖고 있는데 뭔가 잘 안 올라가. 기다리시면 돼요. 왜요? 코스피가 올라갈 때는 코스닥이 줄어요. 왜? 돈이 안 빠져나가는 겁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장이면요, 코스피도 내리고 코스닥도 내려가요. 근데 돈이
너무 긴 캔들. 야, 바로 이렇게 응용하니. 그죠? 좋네요. 여기 너무 긴 캔들. 그래요. 뭐 어쨌든. 그래서 아주 멋진 분들 많아요. 돈이 들어오는 장이면요. 코스피도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갑니다. 코스피도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가. 근데 지금은 돈이 약간 정체된 상태예요. 주변 자금들이 있는데 살까 말까 고민들 많이 해요. 왜냐면 너무 올랐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느낌, 마음 이런 것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장은 좋아지고 있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방송을 듣고 세뇌를 당했잖아요. 장은 계속 올라갈 거야. 이제 좋아질 거야. 이제부터 더 좋아질 거야. 그럼 지금 여러분들 사야 합니다라는 그런 세뇌를 당했죠. 네. 우리가 약장수한테 세뇌 당하는 것처럼 자 애들은 가. 자 이 약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그 하잖아요. 네. 약상장 약장사 옛날에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뭐 해줬고 뭐 해줬고 만병통치약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상처에다 막 발라줘 이런 데다 근육통에도 잘 낫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근데 집에 가서 보면 안티프라민이지. 네. 그래서 그런 건 진짜 그 약장사 진짜 웃긴 게 우리 공터에 왔는데 이렇게 그 이게 용각산처럼 생긴 요 통에다가 네 그 피부에 정말 좋은 그런 뭐 보습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네 아줌마들을 깜빡 속인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를 요 통에 요만큼은 담아가지고 그 당시 돈을 좀 비싸게 팔은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그냥 막 그 뭐 뱀도 보여주고 원숭이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정신을 쏙 빼놓은 다음에 약을 막 파는 거예요. 근데 아줌마들이 다 그걸 막 다 사갔어. 왜? 너무너무 좋다 이거거든. 이거 외국 거야 외국 거 막 그러면서 근데 결국에는 그게 뭐였냐면 안티프라민은 이렇게 큰 통에 있는 걸 퍼가지고 요쪽에 담아놓은 거야.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난리가 났는데 약장사는 이미 떠난 뒤지. 야, 그렇게 팔더라. 자, 이거 한번 해봐, 뭐 이런 거.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나마 좋게 지금 시장에서 참여를 하고 수익을 내게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보시면 뭐 코스피가 뭐 반토막이 난다, 7월에 위기설이 온다, 뭐 망한다, 뭐 등등 이야기 너무나 많았었죠. 너무나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 장이 2,4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는데 딱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한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정리한 거. 자, 이 상황이 해결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주식을 계속 사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이 상황이 해결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미국에서 경제 공황이 왔을 때도요. 와장창 우장창 무너져가지고 전체 주식의 90%가 하락을 하고요. 마이너스 70%가 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 템플턴 같은 사람들이 줍줍을 하죠. 그냥 다 산 거야. 그냥 다 사들여 막 다. 왜요? 경제 공황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이 싼 거라는 얘기죠. 그 패닉에서 매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스마트한 매매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매매죠. 하지만 우리는 가슴이 새 가슴이죠. 콩닥콩닥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사느냐면 폭락할 때 사는 것이 아니고 폭락이 끝난 다음에 무언가 조짐이 보이는 첫 번째 시점부터 매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월 말부터 우리가 열심히 주식을 사기 시작한 거잖아요. 기억이 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스닥에 뭐 중소형주 갖고 있어. 그러면 시장에 일단은 돈이 나가진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저쪽 가서 또 저기 올라가면 어디로 올까요? 이쪽으로 오겠죠. 근데 시장을 옮겨 다니는 수급들은 시장을 옮겨 다니는 수급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생각으로 주식을 살까요? 여러분 주식할 때 어떤 거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그 필명이 왜 그래요, 근데? 시장 옮겨 다니는 수급증 어떤 생각 주식 살까요? 주식이
더 오르겠는가? 그리고 그 평가는 뭘로 해요? 저평가 또는 저점 지지 또는 기대 수익률 등등.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셨어요? 네. 그럴수록 이제 더 좋은 필명을 하셔야 돼요. 더 좋은 필명. 돈을 많이 잃었을수록, 네. 더 좋은 필명 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 저평가 또는 저점지, 기대 수익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괜찮은 주식을 샀어요. 기업 가치를 생각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성 등등 여러 가지 보고서 주식을 매수했어. 그런데 정말로 운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주식을 딱 사는 순간에 매기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갔어. 지금처럼. 하고 코스닥이 비리비리 해버렸어. 네. 비리비리 해버렸어. 매기가 옮겨가면 내가 산 주식이 안 오를 수 있죠.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기업이 너무나 우량하고 너무나 좋아도요,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사줘야지만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냥 기업이 훌륭하다, 너무 좋다, 이것만 가지고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매기가 저쪽에서 한탕 해먹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좋은 주식이 아직도 안 올라갔네? 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안 올라가니까 팔아야 되겠다, 저쪽으로 가게 되면 다른 주식이 확 올라간 상태에서 고점에 사가지고 물리게 되죠. 그리고 내가 팔아먹은 주식은 다음 턴이 왔을 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못 올라갔어. 그러면 고민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내가 코스닥 쪽에 들어갔는데 안 올라갔어. 에이씨.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 보면서 조금 더 사시면 됩니다. 쌀 때 더 사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일 거예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코스피가 올라가고 코스닥은 내려가요. 시장에는 분명히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순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순환하는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양분화돼서 딱 나옵니다. 코스닥 종목들은 개별주 테마주에서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종목들이 차익 실현한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많이 안 오른 코스닥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코스피 쪽으로 올라갑니다. 코스피 쪽에 종목이 막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고 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기겠죠. 그러면 또 차익 실현을 해요. 그럼 다시 이쪽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 테마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중소형주 테마로. 즉 대형주와 중소형주들은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돈이 딱 갇혀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종목별로 올라간 것은 훅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훅 떨어지고 또 다른 것으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오르지 않더라도, 지금 물리더라도 괜찮은 주식. 그게 뭐냐면 추세가 좋고요, 기업 실적도 좋고요, 성장성도 좋고요, 기대감도 있고요, 그런 주식들로 사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물려있어도 괜찮아. 지금 내가 코스닥 쪽에서 그런 걸 샀는데 많이 안 올라갔어. 괜찮아요. 우리 현대차 매수할 때도 그랬잖아요. 아이고, 현대차 매수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뭐 되게 지루했지만 한 달여 정도 계속 그냥, 한 달도 넘었네요.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 그냥 현대차 없으면 사세요, 없으면 사세요. 네. 좀 더 사세요, 뭐 이런 거. 많이 사세요. 기아차도 사세요, 뭐 이런.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안 오르면 어때? 기회가 생기면 더 사면 되죠. 한성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한성기업. 이게 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물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올라가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지나가 나서 올라가니까.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예를 들어드리려고 한 게 있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냐? KH바테? 이런 주식도 마찬가지. 네. 이게 남선알미늄인가 보다. 남선알미늄. 그러네. 남선알미늄. 네. 남선알미늄 한번 봐봐요. 이게 여기서 샀거든요. 2018년도에. 남선알미늄을. 얼마 전에 1,100원이에요. 1,100원. 1,100원에 사가지고 수익을 제법 봤어요. 네. 와, 신난다. 이거 제법 수익을 봤어. 근데 이게 1,100원에 샀는데 1,850원까지 올라갔어요. 100% 수익이 안 나왔죠. 네. 100% 수익이 안 나와가지고 뭘 했을까? 안 팔았지. 단기로 파실 분들은 파세요. 기억하셨을 겁니다. 네. 왜냐면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딱 나오는 것은 그냥 윗골이 달리고 거래량 터지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네.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단기로 보시는 분들 매도하세요. 왜? 기분 나쁘니까 70% 80% 나왔는데 팔아도 됩니다. 세상에 70% 80% 수익 나고 팔았다고 해서 누가 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야, 그거밖에 안 먹었어. 네, 너는 그 정도 먹어봤니? 이런 거. 70% 80% 나오면은 적당히 팔아도 괜찮아요. 누가 욕할 건데? 아니 5%만 수익 나고 팔아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먹고 팔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돈 벌고 팔았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죠? 나한테 이득만 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난 놔뒀지. 들어왔다가 그냥 다시 본전이 됐다가 80% 수익률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죠. 그래서 타이밍이 또다시 잡히게 되고 매수가 이게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지금 7,000원대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남산알미늄이 1,000원에 산 주식인데. 근데 지금 5,000원대 와 있지만 7,000원까지 갔으면 이제 수익률이 그때는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이해되세요? 네. 종목은 그리고요. 많을수록 좋아요. 어떤 분들 보면은 집중하겠다 그래가지고 종목 5개 막 20%씩 싣고 네 종목 뭐 3, 4개 가지고 운영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종목은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집니다. 많이 사실수록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공부를 조금만 더 하시게 되면 종목 수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더 좋아 보이는 주식이 없어. 막 이럴 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좋아질 때 더 사고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종목 수가 많아지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상대적인 거예요. 상승은 무한대지만 하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종목이 100개가 있을 때 70개가 하락을 하더라도 30개 중에서 그냥 한 10개 정도만 막 500% 600%씩 수익 나도요. 그냥 수익이 너무 좋아요. 계단에 그냥 수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은 많아도 괜찮아요. 많아도 괜찮아. 근데 그 중에 개떡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 좀 속아낼 필요도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변동성이 좀 나올 때 그런 게 좀 관리 정도는 어쩌다 한 번씩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사실 뭐 관리 안 해도 상관없지 뭐. 없어지면 어때? 네. 한두 개 없어져도 몰라도 괜찮아요. 나머지 것들이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요. 지금 제가 문자방 같은 경우는 종목 수를 조금 제한해서 하고 있죠. 제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종목 수가 그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는요. 좋아 보이는 거 그냥 다 사세요. 좋아 보이는 거를 마음껏 사라 이거야. 좋은 주식을 마음껏 담아라. 그것이 주식을 잘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장세 속에서도 수익을 내고 싶다면 반드시 분할 매수 또는 적립식으로 하라. 아시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 거 계좌 수익률 잠깐만 봐볼게요.
또 많이 올라갔겠죠. 오늘 또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계좌 수익이 얼마가 나왔을까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월급날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좀 일찍 사긴 했는데 볼게요. 이미 여러분들 계좌는 다 올라갔잖아, 그죠? 네, 계좌는 이미 다 수익 많이 들어가셨죠? 네, 지금 보면은 619만원이 되어 있어요. 619만원. 계산을 한번 때리면서 오늘 장을 방송 좀 마무리해도 되겠네요. 15만원 곱하기 네 24개월 더하기 8은 32. 2년 8개월 됐으니까요. 32개월입니다. 는 480 더하기 20은 500만원. 딱 500만원 원금이네요. 500만원 원금인데 지금 얼마 벌었다고요? 120만원. 620만원 돼 있거든요. 그럼 120. 120만원 나누기 500. 얼마에 몇 프로 난 거예요, 그러면? 24%네요. 계좌가. 계좌 수익률 24%예요. 이 계좌 수익률 24%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립식으로 자금 규모가 계속 늘어났어요. 네, 자금 규모가 계속 늘어났어. 늘어난 상태에서 24%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얘기죠. 그리고 시장은 어땠어요? 이제 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원상복귀 안 됐죠? 네, 아직 나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네, 원상복귀 아직 안 됐어요. 2600 넘어가지 원상복귀입니다. 근데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타이밍에서 원상복귀가 만약에 됐어. 그러면 수익률은 더 높아져 있겠죠. 재밌잖아요. 적립식이 좋은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종목수도 많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새로운 종목들 발견해서 매수하고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런 거 그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재무상태가 마이너스면 아예 종목을 보지 않는다. 이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재무상태가 연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좋지 않아요. 안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야. 근데 지난 연도에는 마이너스 100억 원인데 이번 연도에는 마이너스 1억 원이야. 좋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 연도에 흑자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흑자 기조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요거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동안 마이너스 재무 구조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밑바닥에서 돌아설 때 턴어라운드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요것도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지 않아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개선이 되고 있느냐 좋아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오늘 주요 골자는 이거예요. 시장에서는 돈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나쁘다고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리고 기회를 먼저 포착해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건데 만약에 내가 기회를 놓친 상태에서 종목은 괜찮은데 내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기다리세요. 종목 팔지 말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기다리시라는 거. 그리고 좋은 주식은 적립식으로 많이 사라. 그게 여러분들 계좌가 수익이 나는 비결입니다. 돈 많이 버실 수 있어요. 네, 저를 믿고 한번 가보세요. 장기적으로 가시다 보면 분명히 길이 보일 것이다. 내가 직접 계좌 운영하는 거 보여드리잖아요. 직접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네, 참고하셔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야 뭐 아들 계좌를 보여드리는 거지만 아들 계좌로 이렇게 하는 거가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15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150만 원씩 한다. 뭐 확 달라지는 거죠. 네, 생각해 보세요. 저는 15만 원씩 했지만 여러분들 150만 원씩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투자금이요. 6천만 원이 넘었겠지. 와, 돈 금방 버네. 그쵸? 금방 부자 되겠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 자기의 어떤 그 넣는 그 돈의 규모를 조금 더 키워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30만 원씩 했다 그러면 얼마가 됐을까요? 1200만 원이 됐겠죠. 그럼 또 해볼만 한데?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혹시라도 문자반 궁금하시거나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내일 아침에 88TV 1588에 166에 2788이군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동전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 문자반에서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안 보는데요. 동전주라고 해서도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는 동전주, 지금 시장 상황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그런 동전주들이 지폐가 되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동전주도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동전주들은 대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네, 슬픔이, 아픔이 있었던 거겠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나쁜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겠죠. 그건 뭐 어떻게 보느냐. 동전주를 통째로 찝어가지고 네, 할 수는 없고요. 상패가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나옵니다. 네.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나오고요. 그냥 급작스러운 상패 이런 것들, 뭐 배임, 횡령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천재지변 같은 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재무제표상에서 적자가 계속 지속된다거나 뭐 뭔가가 계속 안 좋다 그래서 동전주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 흑자 기조가 있다 아니면은 뭐 적자가 어쩌다 한번 정도이다 이 정도라면은 뭐 굳이 상패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정크 주식 해가지고 더 많은 상승을 보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요.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166-2788 내일 아침에 전화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혹시라도 문자반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